지역 시사 흐름의 맥을 경남 도민일보가 날로 전해드립니다. 빠바빠빠빠 맥도날드. 뭐 재밌는 일 없냐? 재밌는 일? 재밌는 일? 재밌는 일요. 터미네이터 보지 마세요. 재미없어요. 터미네이터 보지 마라고 하더라. 그러니까 최근 보신 영화 중에 조커는 괜찮고, 저는 2번 봤습니다. 조커는 괜찮고 터미네이터는 영 아니고. 어떻게 따지면 그것도 다들 이렇게 시리즈물일 수 있잖아요. 조커 같은 경우는. 조커도 이 DC 쪽 계열의 그런 거고. 터미네이터도 뭐. 제가 영화관에서 N차 관람한 영화가 몇 개 안 되거든요. 콘스탄틴하고 콘스탄틴 3번 봤어요. 콘스탄틴. 그냥 제 취향이다. 근데 좀 우연찮게 보긴 했는데. 자, 먼저 인사부터. 반갑습니다. 경남 도민일보 이승환입니다. 예, 손유진입니다. 최한석입니다. 네. 자, 오늘 준비한 뉴스는 우리가 지난번에 그 문재인 대통령이 창원에 오시잖아요. 부마민주항쟁. 예,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에 오셔서 연설을 하셨잖아요. 예. 그 연설문을 저희가 하나씩 보면서 문제를 삼을 수 있겠다. 그러니까 상대 그 진영에서 자유한국당에서 예, 문제를 삼을 수 있겠다라는 부분들을 저희가 백신을 맞춰드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할 거다라고 해서 한번 싹 훑어드렸고, 그때 또 우리 아버님 손유진 기자가 엄청난 활약을 했잖아요. 저 사람 진짜 평소 때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모르겠다 할 정도로 거의 뭐 한국당에서 인재영입 후보 1순위로 올릴 정도로 거의 새싹, 정치 새싹. 진짜. 저 마산 토박입니다. 자유한국당 도당 위원 여러분, 저 마산 토박입니다. 이모 의원보다 그 학교를 오래 다니셨다고. 완월초등학교. 마산 토박입니다. 토박. 자, 그랬는데 지난주 토요일이죠. 황교안 대표가 창원을 찾았습니다. 예. 아니, 대통령이 올 때는 연설문을 하나하나 이렇게 따져가면서 읽고 전하면서 그래도 명색에 제1야당 대표가 왔는데 이거를 그냥 우리 신문처럼 작은 기사로 처리한다거나 이렇게 끝나면 안 되는 거잖아요. 제가 편집했습니다. 그래서 우리 대표 황교안 대표 얘기도 꼼꼼히 보자. 그리고 황교안 대표 연설문을 바탕으로 사실 별 문제 없을 텐데 혹시 무슨 굳이 트집을 잡다면 우리가 다 속이 좁고 그래서 그런 거지. 몇 개 안 나와요. 예. 정말. 자, 그럼 그런 거 보도록 합시다. 예. 일단 경남의 당원 동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이제 밑에 쭉 보면 우리 경남은 창원기계공단 쭉쭉 넘어 마지막으로 또 마산에는 수출 자유지역 이렇게 해서 이제 마산을 한번 언급을 하시네요. 저는 이제 요 보면은 조금 인상적인 게 이 황교안 대표 연설을 보면 우리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게 있더라고요. 그런가요? 네네. 묻고 답하고 이거 바로 초반에도 나오는데 서로 소통하는 연설이에요. 예, 주거니 받거니 중추도시죠? 네. 어떻습니까? 폭망입니다. 이런 주거니 받거니가 상당히 그 분위기가 독특하더라고요. 자기가 이제 창원지검에서 이제 그렇죠. 검사장으로 2009년에 검사를 하고 금융위기 때였는데 전국이 다 어려웠습니다. 다 힘들었는데 우리 창원은 괜찮았어요. 박수를 짜자작 납니다. 그다음에 김태우 지사가 그때 지사였는데 엄청나게 자랑하더라고요. 그렇죠. 다른 데는 다 무너져도 우리 창원은 괜찮습니다. 우리 창원 아니 도지사가 창원만 경상남도가 창원만 있습니까? 다른 데는 다 무너져도 우리 창원만 괜찮습니까? 이건 좀 그러면 아니죠. 주변에 가면 진주시, 김해시, 거제, 양산시, 산청, 함양 다 무너져도 우리 창원만 괜찮으면 그게 뭐 망구땡입니까? 오해받을 수 있죠. 이게 중요한 지적입니다. 이거는 창원시장이 하면 괜찮은데 그렇죠. 그나마 괜찮은데 그리고 도지사가 말씀을 하시더라도 다른 데는 다 무너져도 이 말은 뺐었어야죠. 그럼요. 우리 창원은 괜찮습니다. 해야 되는데 다른 데는 다 무너져도 했을 때 창원을 뺀 이런 걸 좀 말해도 그나마 우리 창원은 좀 괜찮습니다. 그렇죠. 중요합니다.
이 주거니 받거니 정말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? 창원 괜찮습니까? 엉망입니다. 네, 이런 거. 여기서 보면은 그 부분을 쏙 뺀 것 같으니까는 창원 2009년부터 지금 현재 2019년까지의 이 사이에 사실 당시 도지사도 그렇고 대통령도 그렇고 시장도 그렇고 대부분 자유한국당 아니면 그 전신 새누리당 이 식인데 이걸 확 건너뛰고 바로 창원 망했다로 넘어가 버리니까 2009년엔 괜찮았는데 지금 창원 망했다 이렇게 넘어가 버리니까 좀 힘들긴 해도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 막 망하고 이런 건 아닌 것 같은데. 네. 자, 그다음에 이 밑에 문제를 보면 여기서 보면 주거니 박건희가 뭔가 조금 의심을 살 만한 주거니 박건희가 이게 뭔가 좀 대본이 있지 않나 이런 정도로 왜냐면 자 이런 정말 잘못된 경제 악폐를 누가 저질렀습니까? 문재인. 여러분의 분노는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? 문재인!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? 문재인! 삐삐해주세요. 삐삐해주세요. 삐삐해주셔야 됩니다. 그 안에 나중에. 네네네. 어쨌든 이게 욕이 들어갔네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이게 1단계, 2단계, 3단계가 들어가는 거죠. 점층법이죠. 그래서 이게 뭔가 대본이 있지 않나. 어쨌든 그 객석에서 이제 욕이 나왔다는 거고. 그 서사 구조가 이게 뭔가 욕을 하는 사람 욕을 하는 사람 한 명 아마 두지 않았을까. 그 다음에 이제 황 대표가 지금 상중이니까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앉아 있는 뭐 당원이라든지 객석에 이런 이야기 할 게 아니라 민경욱 대변인 이 그 상중에 좀 엄한 소리 또 SNS에 올리셨잖아요. 그렇죠. 그런 거부터 단속을 해야. 그렇다면은 지금 상중이니까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는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네요. 다 대본이.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네요. 그러니까 대본 티가 나요. 이것 좀 미약하지만 이것 좀 뭐 받으시죠 이러면 뭐 이런 거에 다 이런 느낌이에요. 약간 알지만 일단 우리가 뭐 매너 지킵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다독이는 느낌인데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제 당내 단속부터 했었어야 되죠. 그 다음에 이제 뭐 베네수엘라 차베즈 이야기가 나오죠. 차베즈 이야기는 좀 요즘 너무 또 부쩍 베네수엘라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. 원래 이 베네수엘라 전에 또 다른 데 있었지 않나요? 그러니까 원래 한참 자유한국당이 많이 예를 들었던 데가 그리스 쪽 예를 많이 들었었죠. 왜냐하면 남미는 이제 심심찮게 나왔는데 우리가 유럽이 선진국에 생각 유럽이 설마 그렇죠. 그렇게 무너지겠느냐. 그러니까 남미는 뭐 우리보다 원래 못 사는 나라 아니야 이런 인상이 있어가지고 그리스가 한번 경기가 꺼지고 문제가 생겼을 때 그리스 예를 많이 들었어요. 그리스가 뭐 퍼주기하다 그랬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요즘 또 부쩍 베네수엘라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. 근데 뭐 우리는 기름도 안 나는데 왜 베네수엘라하고 이야기를 하죠? 망했다는 게 중요한 거죠. 기름이 나고 안 나고가 아니라. 그거 뭐 또 베네수엘라 가본 사람 몇 명 되겠습니까? 그렇죠. 네. 그 이게 뭐 보면 우리가 지금 베네수엘라형 급행열차를 타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. 하는데 추술적인 효과가 있죠. 이제 이렇게 반복함으로 해서. 그러니까 우리는 베네수엘라만큼 못 사는 나라다라는 주술적인 효과는 있는 것 같은데 창원에 와서 물론 이제 전국 순회 첫 스타트를 끊는 지점이 창원이라서 창원 이야기를 중심으로 하고 베네수엘라 이야기, 그리스 이야기를 꺼내는 것까지 뭐 그렇다고 할 수 있겠지만 좀 더 여기 경남에 대한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. 베네수엘라, 그리스 이런 이야기들은 사실 좀 자꾸 보니까 이 질문을 탁 던지고 답변을 하는 게 너무 합이 잘 맞아가지고 그러니까 핵심인 것 같아요. 그게 주거니 받거니 이게 누가 관중석에서 정해진 대답하면 이렇게 뭐 하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. 좀 너무 그러니까 솔직히 촌스러워요 이게. 그 뭐 보시면 뭐 우리 경남도민들이 먹고 살 거리 창원공단 얘기 한 번에 했습니까? 대통령이 안 했습니다. 이 정부가 창원대 걱정하는 거 들어보셨습니까? 아니요,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. 그 10월 29일 날 연합뉴스에 나온 기사 보면 국회에서 그 김경수 도지사가 한국당 경남도당하고 정책협의회를 그때 가졌습니다. 했습니다. 진짜 이거 공부한다. 이게 여기서 김 지사가 자기가 이제 그 국비 목표에 그 우리가 노력을 해가지고 경남도에서 좀 많이 우리는 그러면 더 얻었다. 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여기 또 자유한국당의 윤한홍 의원이 그렇게 얘기했죠. 김 지사가 실세라서 많이 얻은 거다. 그렇죠. 이렇게 뭐 노력을 하면 실세라고 하고 이게 좀 그런 것 같습니다. 뭐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실세라는 말은 또 덕담으로 했을 수도 있겠네요. 뭐 웃자고 뭐 그렇게 했을 수도 있겠죠. 하여튼 뭐
그래 이야기하면서 네. 여러분 그런데 이 정부가 장공당 걱정하는 거 들어보셨습니까? 아니요. 여러분 그런데 왜 여러분 가만히 계세요? 이러니까 갑자기 객석에서 황교안 이렇게 나온 거예요. 가만히 있으라 이 얘기입니까? 이 좀 약간 이런 좀 뭔가 좀 안 맞는. 예. 쭉 가면 이제 내부에서 싸우지 말자. 네네. 우리의 지금 문제입니다. 뭐 그렇게 하는데 요즘 그 황 대표가 내부 총질을 많이 당하더라고요. 네. 그래서 이거는 대표로서 내부를 걱정한다기보다 본인을 좀 걱정한 것 같은 느낌이 워낙 심지어 지금 보도에는 조국 효과가 다 끝난 게 아니냐라고 얘기가 나올 정도로 내부에 또 나의선 비판을 듣다 보니까 또 이런 부분을 언급하신 것 같네요. 그 다음에 이제 쭉 보시면 이제 공수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렇습니다. 아마 요번에 뭐 패스트 트랙 그 문제하고 해가지고 뭐 자유한국당 지도부 쪽에서 조금 지금 그쪽 때문에 뭐 여론이 좀 안 좋으니까 좀 이야기를 꺼낸 것 같은데. 네. 근데 이제 보시면 지금 이 정부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선 행정부 장악했죠. 물론 뭐 이 말이 좀 아니 당연히 대통령이 되면 행정부 수반이 되는데 행정부 장악이라는 말이 좀 안 좋은 의미의 그거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이 얘기는 사실 뒤에 이야기의 장악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황교안 대표가 자유한국당을 장악했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얘기죠. 그렇죠. 구조상으로. 네. 그래서 뭔가 이제 지적을 하고 싶은 뭐 뉘앙스는 알겠는데 이렇게만 이야기를 해버리면 좀 무슨 이야기냐. 이런 행정부를 뭐 억지로 뭐 뺏어가지고 뭐 장악을 한 것처럼. 또 그다음에 밑에 이제 사법부 장악했죠. 그렇죠. 여기 대법원장 자기 사람 채웠죠. 이랬는데 이런 이야기도 이제 그 앞에 이전 양성태 대법원장은 이제 뭐 아까 뭐 코드가 맞죠. 그러니까. 외국 사례도 언급을 많이 하셨으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대통령이 바뀌고 난 뒤에 이 그 재판관들을 교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정치적인 그 이슈가 되거든요. 좀 그래 아무튼 뭐 이게 이런 식으로 해갖고 뭐 장악을 했다. 네. 이제 국회도 이제 뭐 해가지고 뭐 민주당이 장악을 할 것이다. 그 앞에 부분. 이게 제가 황교안 대표가 자기 내부 단속만 해갖고 자기 자유한국당 당원들 좋아하거나 자극할 만한 얘기만 하는 게 아닌가 걱정을 했는데 이 대목을 보면은 다른 자유한국당 외부의 다른 어떤 사람들도 생각하고 한 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법원 판결을 보면 여러분 그게 공정하고 정의롭게 느껴집니까? 라고 했잖아요. 그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반대쪽에도 많지 않나요? 그렇네요. 이 모든 사람들을 품는 발언인가 싶기도 하고. 그리고 이제 지금 현 정부 들어서의 법원 판결이라고 한다면 가장 또 이슈가 될 만한 게 그 강제징용 관련된 판결이 있지 않습니까? 네. 왠지 그것도 연상이 되고. 아, 그런데 그러니까 이 발언만큼은 모두를 아우르는 그러니까 특정 판결을 지적을 한 게 아니니까. 일단은 뭐 저도 공정하고 정의롭게 느끼지 않습니다. 저도. 일단 자유한국당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다 법이 그러면 공정하고 이렇게 뭐 정의롭게 안 느껴진다는 말로 일단 그렇네요. 그냥.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굉장히 전체적인 레토릭 자체가 좀 두루뭉술하다 해야 되나? 그러니까 이게 내용이나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듣는 사람에게 딱 연상되고 연결되고 자극되는 단어 몇 개가 포인트가 있죠. 그렇죠. 그리고 주거니 받거니. 그다음에 이렇습니까 했을 때 이렇습니다라는 이 부분이 저는 자유한국당 최근 그 연설 황교안 대표 취임하고 나서 연설의 어떤 트렌드 특히나 이런 목사님들하고 같이 할 때 보면은 그런 트렌드가 엄청 반영이 많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. 그 다음에 제가 이거 진짜 이건 너무 웃겨가지고 불안합니다. 이거 민주국가의 기본은 뭡니까? 상권 분립이죠. 거기서 시작되는 거죠. 몇백 년 전에 우리 자유혁명이 상권 분립을 지켜내기 위해서 시작이 됐고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 된 지가 우리가 몇백 년이 전에 이거 뭐 이거는 이게 도대체 우리 자유혁명이 뭐 동학농민혁명이 상권 분립을 위해서 그때 그런 건가요? 아니면 이게 뭐
프랑스 민주혁명을 말하는 건가? 이게 이 진짜 무슨 이거 근데 우리 자유혁명 우리 그러니까 밑도 끝도 없이 이게 제가 나중에 또 마칠 때 좀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건데 반응까지 잘 정리된 텍스트가 네. 거의 없어요. 네네. 찾아보기 되게 힘든데 한 블로거 한 분이 이렇게 정리를 하셨더라고요. 그래서 저희가 그 텍스트를 지금 예 이렇게 갖고 와서 네네. 보는 건데 뭐 정리한 도중에 미스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멘트 자체는 몇십 년 전이면 제가 좀 그러겠는데 혹시 그렇죠. 저도 사실 뭐 솔직한 말로 공천을 받고 싶으니까 몇십 년 전에 몇백 년 전으로 잘못 온 근데 이제 뭐 이런 만약에 뭐 수십 년 전에 예, 그렇죠. 그런 우리 이제 그 민주투쟁을 본인이 직접 정확하게 언급을 하면서 이야기하기에는 당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또 흔들릴 수가 있으니까 애매모호하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마산이라는 민주주의 성지의 그런 그렇죠. 것들을 약간 포함을 시키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도망쟁이라든지 3.15 의거라든지 근데 사실상 만약에 그렇다면은 이 멘트는 예, 정말 좀 엉망이거든요. 굉장히 모호하고 네, 그렇죠. 네. 어쨌든 그냥 잘못 옮겨진 거라고 우리가 이제 정확한 뭐 녹취까지 들은 건 아니니까. 잘못 옮기신 건 맞죠. 제가 그렇게 좀 믿고 있습니다. 아직까지 어쨌든 좀 공허하긴 기회를 주세요. 네. 예. 그러니까 이게 연결되는 게 아까 말씀하셨지만 법원을 견제하고 경찰을 견제한 검찰 덕에 국민들의 인권을 지켜왔다라고 얘기를 해버리잖아요. 이게 진짜 엄청난 점프죠. 사실은. 예. 우리가 알고 있는 검찰 인권 침해 사례가 얼마나 많은데. 그렇죠. 근데 보면 뭐 검찰 수사권을 뺏고 그냥 수사기관을 또 하나 만든다는 식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물어보죠. 그게 바로 뭐라고요? 공수처요. 이렇게. 어쨌든 지금 저희가 뭐 좀 너무 이렇게 문맥이 안 맞거나 하는 부분들 몇 가지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거 전국 순회잖아요. 오늘이 어제 그러니까 토요일이 첫 일정이고 이제 다른 데 가시면은 뭐 원고 많이 고칠 원고는 아니잖아요. 네네. 그렇잖아요. 앞에 이제 뭐 창원 대신에 다른 지역 쓰고 이제 가운데 부분 거의 살려서 써야 될 텐데 좀 보고 너무 아니다 싶은 부분은 좀 수정이 됐으면 좋겠네요. 네. 만약에 그 듣고 계시면은 댓글로 한번 달아주십시오. 잘 들었다고.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전문을 읽어본 적은 없는데 읽어보니까 굉장히 좀 공허하고 그 당 대표로서의 그 철학 같은 게 느껴지지 않아가지고 좀 아쉽고 그런 점들을 좀 안에서 좀 수정을 해야 되지 않나. 그리고 그동안 해왔던 이야기들 그 전에 했던 이야기들을 답습하는 모습들이 사실상 이제 그 미래 세대를 포용하려고 하는 그런 것 모습들하고는 한참 동떨어진 모습이지 않나. 그렇죠. 보면 이게 4월 10일 총선 내년 총선을 위해서 이렇게 뭐 표로 심판하자 하면서 앞에 나왔던 이야기가 그 창원공단 안 챙긴다 뭐 여기 지난 그 똑같았거든요. 앞에 그 보궐선거 때 창원에 그 성산구 보궐선거 때가 똑같은 이야기거든요. 그렇죠. 결국은 뭐 그 표를 얻기 위해서 하는 뭐 특별하게 고민도 안 하고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좀 더 이 경남, 마산 이런 지역에 좀 특화된 좀 여기 사는 사람들이 느낄 법한 이야기들을 좀 언급을 해줬다면 더 듣는 사람으로서는 좀 더 공감이 됐을 텐데 좀 굉장히 이제 수박 겉핥기식의 이야기들이 나열이 되면서 굉장히 좀 진부하지 않았나. 예, 또 제가 또 이 자포구 구민으로서 꿈나무로서 구민으로서 보니까 또 시작을 이쪽에서 한 게 뭐 저도 이 지역에 40년 거의 이제 50년 가까이 살아가지고 토박인데 그 보면 사실 보면 5개 구 중에서 가장 자유한국당 강세가 있는 동네가 그렇습니다. 마산포구고 아마 전국적으로 따져도 저희도 또 어시장 같은 쪽에 취재를 많이 해봤지만 거의 그쪽에 있는 또 어시장 상인들 같은 경우에는 또 자유한국당 또 지지를 또 많이 하시고 뭐 하여튼 또 마침 또 이게 또 국가 축제하는 기간이고 뭐 겸사겸사 해가지고 좋은 기운 받아 가셨겠네요. 근데 그 외토섬 있는 쪽에는 안 왔지. 우리 그때 계속 펴받고 있었는데. 어쨌든 정리하자면 이제 창원에서 첫
전국 순회 스타트를 끊었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일정 동안에는 그 지역에 관한 이야기도 좀 많이 하시고 예,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있었던 물론 이게 정확하다는 건 아니지만 만약 이 문구대로 말씀하셨던 것들이 있다면 좀 수정해야 될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. 오케이, 그리고 그 손유진 기자의 어떤 지적이 심하다 싶고 생각하시는 분은 앞에 방송 중에 문재인 대통령 연설문 들어보십시오. 2배로 심합니다. 2배로. 그건 거의 제가 봤을 때 레전드. 지금까지 이승환이었습니다. 예, 손유진입니다. 네, 최한석이었습니다. 그리고 참고로 그 저희가 오늘 그 말씀드린 황교안 대표의 연설 전문은 블로거, 네이버 블로거 국민님께서 아주 정리를 잘해 놓으신 게 있어가지고 그 내용을 참고했음을 알려드립니다. 오디오 맥도날드를 들을 수 있는 경남 도민일보 채널 구독 부탁하고요. 페이스북 맥도날드 페이지 좋아요도 부탁합니다. 맥도날드는 페이스북 페이지와 이메일 mac@idomin.com으로 소통합니다. 저는 경남 도민일보 이혜영입니다.